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저는 요즘 레일즈로 신나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레일즈 8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저는 그 직전까지도 스벨트와 스파베이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가 작년 이제 말부터 원래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레일즈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레일즈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일즈 8이 굉장히 저의 성향에도 맞고 개발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구나. 그리고 AI랑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레일즈 8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배포가 예전에는 카피스트라노라는 별도의 툴을 써가지고 이제 배포를 했었다면은 이제 배포 툴이 내장이 됐고 이건 카말2라는 툴인데 카말 디플로이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도커의 이미지를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올리고 도커 허브에서 서버로 내려받아서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우고 그 앞단에 이제 웹 서버까지 띄우는 이 웹 서버의 역할로 이제 스러스터와 카말 프록시라는 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엔진엑스와 어떤 엣지 인크립트가 필요했던 그 HTTPS 처리까지 다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메인 사서 카말 설정 파일에 넣어놓고 그냥 카말 디플로이만 하면 도커에 이미지 빌딩 해주는 거, 도커 허브에 올리는 거, 허브에서 서버에 내려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앱 서버를 블루그린으로 띄워서 이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유지시켜주는 거, 다음 HTTPS 처리해주는 거, 쿠마라는 레일즈 앱 서버 앞단에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해주는 스러스터를 띄우는 거, 이런 것들을 커맨드 라인 하나로 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요즘 서버는 그냥 디지털 오션의 드롭플릿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한 6달러, 한 달에 6달러짜리 띄워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서비스 지금 여러 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달러짜리까지는 올렸는데 비싼 서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레일즈 8에서 많이 발전한 거는 요 솔리드 시리즈인데 솔리드 케이블, 솔리드 캐시, 솔리드 큐. 솔리드 케이블은 채팅이나 아니면 UI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특정 게시물을 보고 있는 여러 사용자들의 화면에 누군가 새로 댓글을 입력을 했을 때 댓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때 솔리드 케이블, 예전에는 액션 케이블을 이제 별도의 레디스나 어떤 외부 툴들을 이용을 했었어야 됐다면은 지금 이제 솔리드 케이블은 데이터베이스랑 그냥 연결 지으면 돼서 별도의 레디스 프로세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배포가 더 간단해진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시퀄라이트를 굉장히 최적화하는 데 집중을 했더라고요, 레일즈 팀이. 그래서 솔리드 케이블을 시퀄라이트에 붙이면 그냥 배포하면 시퀄라이트 DB 생성이 되면서 거기에 솔리드 케이블이라는 이제 펍섭 서버가 동시에 디폴트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캐시도 예전에 레디스나 멤캐시 세팅했었어야 되죠. 이런 개념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캐시를 잘 했을 때 퍼포먼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해도 캐시된 페이지를 내려받아주면 굉장히 많은 동접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질 때 캐싱을 꼭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의 캐시 서버를 두거나 아니면 이런 캐시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줬어야 돼서 이것 때문에 배포도 좀 더 복잡해지고 했었는데, 배포에도 아무런 신경을 쓸 게 없는 거예요. 솔리드 캐시도 DB에다가 저장하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시퀄라이트라는 그냥 단순한 파일 시스템, 별도의 서버를 띄울 필요도 없는, 포스트그레처럼 별도의 서버를 띄울 필요도 없는 시퀄라이트의 솔리드 캐시랑 저런 펍섭 서버랑 그리고 큐 서버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레스큐나 딜레이드 잡, 사이드킥 이런 것들을 또 별도로 세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메일 발송을 솔리드 큐로 하고 있고, 채팅 기능이랑 댓글 실시간 업데이트, UI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그냥 솔리드 케이블로 하고 있고, 캐싱은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캐싱은 어느 정도 서비스 구조가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접속량이 많은 페이지, 그리고 좀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페이지들에 캐싱을 적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직은 캐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적용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으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DB를 시퀄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를 10년 넘게 써왔지만 진짜 좋아졌을까?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될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벤치 자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내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개발을 하는 서비스들의 시퀄라이트를 적용하고, 그리고 서버도 최대한 저렴한 거, 사양이 좀 낮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 정도 서버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감하면서 천천히 사양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즈가 이제 리액트랑 어떤 그 웹팩 시스템이었죠. 그쪽이랑 같이 어쨌든 쫓아가 보려고 했던 게 레일즈 아마 5, 6였던 것 같은데 7부터는 우리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아예 좀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자신만의 길을 좀 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노빌드라는 미션을 내세워서 뭐 그전에 스프라켓도 있었고 웹패커도 있었고 그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좀 자바스크립트 진영이랑 조금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레일즈 래퍼를 만들어서 했었다가 이제 DHH가 좀 신물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그냥 무시하고 갈 거고 원래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 화면에 부분적으로 업데이트 됐어야 되는 예전에 AJAX로 불리던 그런 처리들을 예전에 jQuery로 많이 했었죠. jQuery는 이제 쓰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레일즈 문법으로 루비 문법이죠. 루비 문법으로 그런 부분적인 화면 업데이트를 하는 처리들 그리고 화면을 이동했을 때 화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게 하기 위해 이제 터보 같은 시스템을 잘 적용하는 거. 터보는 별다른 처리를 안 해도 화면 이동을 했을 때 리프레시 하지 않고 그 바디 부분만 리플레이스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화면이 전환된 것처럼 보여지게 하죠. 이게 데스크탑에서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출시한 레터러라는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클릭을 하면 굉장히 빨리 바뀌죠. 이거 뭐 캐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페이지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죠. 레터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용히 소프트 런칭을 한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레일즈로 만들어졌고 윈드서프라는 AI 코딩 툴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요. 이런 모집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모집한 다음에 그 구독자에게 즉시 메일 발송을 하거나 예약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1분 후에 발송, 3일 후에 발송, 7일 후에 발송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이런 툴이고요. 메일 발송을 스케줄링을 해야 되니까 솔리드 큐가 쓰였고 데이터베이스는 시퀄라이트를 쓰고 있고 서버에 여러 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함께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툴을 만드는데 제가 3주 정도 썼는데 만약에 이게 프론트 백엔드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또 레일즈를 쓰지 않았고 AI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저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정말 약간 마음이 편안하고 와 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구나 라는 좀 개발자로서의 효능감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경험을 해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즐겁게 개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튼 저렇게 페이지 전환이 빨리 된다는 거 그리고 npm이나 yan 같은 패키지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레일즈 자체적으로 이제 프롭샤프트라는 걸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런 import map이라는 파일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핫와이어나 아니면 필요하면 jQuery 이건 퀼 에디터, 위즈윅 에디터죠. 그걸 로드하기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yan으로 패키지 JSON이 만들어졌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로드 해버립니다.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게 여러 파일이 그냥 순차적으로 로드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최근에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전혀 퍼포먼스 이슈가 없다라고 이제 DHH는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뭔가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뭔가 좀 복잡한 번들링 과정이 필요 없어지고 별도의 이제 야한 패키지 관리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레일즈 8부터는 그 어센티케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툴 쓰지 말고 디바이즈 같은 외부 툴 쓰지 말고 자체 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제 저는 액티브어드민 같은 다른 인증이 연결된 라이브러리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디바이즈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디바이즈를 이용해서 인증을 구현을 했고요. 어센티케이션 시스템이 저는 좋습니다.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필수적인 것만 이제 회원가입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로그인이랑 패스워드 리셋 이런 것들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은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아마 바뀔 것 같기는 한데 레일즈 8에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원래 레일즈도 엄청 좋았었죠. 저는 한 2007년부터 썼던 것 같아요. 거의 17년 정도 됐나요? 레일즈 자체는 20년 정도 됐는데 나온 초반에 2010년 전후로는 레일즈가 특히 해외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초반에 스타트업들이 레일즈를 적용한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당근마켓은 그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이제 레일즈를 좀 좋아하는 창업자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레일즈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음 에어비앤비나 쇼피파이나 깃허브 같은 엄청 큰 기업들이 레일즈를 차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펑션들을 추가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었죠.
제가 프론트엔드 스택을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썼었는데 리액트랑 뭐 넥스트JS랑 스벨트랑 여기에 잘 맞는 뭐 파이어베이스나 스파베이스 같은 뭐 인증, DB, 스토리지 이런 툴들을 같이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 뭐 배포는 버셀에다 했고, 그래서 어쨌든 프론트엔드 스택을 이용하면서도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레일즈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레일즈는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벨트도 좋다 정도였지 스파베이스랑 붙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 개발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시퀄라이트랑 저 솔리드 시리즈랑 카말이랑 합쳐진 그 레일즈는 진짜 걸리는 게 하나 없이 온전히 개발에 집중하면 되고, 거기다가 제가 윈드서프 커서도 쓰다가 지금은 윈드서프에 정착을 했는데 윈드서프랑 레일즈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레일즈가 코드량 자체가 적잖아요. 코드를 적게 짜도 되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이거는 사람이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AI도 굉장히 생산적으로 짭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덜 한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AI가 인식해야 되는 그 컨텍스트의 량이 결국 코드량인데, 코드를 조금만 작성해도 기능들이 구현이 되니 기존에 구현된 그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적은 코드로 AI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또 뱉어내는 코드가 적어도 기능이 구현이 되니 뭔가 되게 큰 펑션 하나를 제가 그냥 한 번에 프롬프트로 다 작성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작성한 프롬프트가 이제 최근 모코지라는 그 커뮤니티 빌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커뮤니티를 만든 소유자에게 비용을 정산해주는 기능이 이제 필요해져서 어제 저녁에 요 정도의 문장을 넣었습니다. 정산 기능이 필요한데 페이아웃 모델 만들어주고, 정산 받을 정보도 필요한데 뭐 요거는 너가 알아서 테이블을 뭐 정의해줘 이렇게 했더니, 뭐 페이아웃 어카운트라는 게 뭐 사업자 정보,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등의 정보 테이블을 얘가 구상을 해줬고, 다음 정산 내역이죠. 어느 클럽의 정산 내역인지, 뭐 정산 상태는 뭔지, 세금은 얼마이고 수수료 얼마이고 정산 시작일 끝일 등등 이런 기준으로 테이블을 구상을 해줬어요. 다음 뭐 제가 세금 관련된 거 몇 가지 질문을 그냥 했고, 다음에 이 필드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필드 추가를 요청을 했고, 다음에 이제 너가 직접 만들어 봐 라고 해서 테이블이랑 모델 만들고 페이지에다가 정산 신청 버튼이랑 정산 내역 페이지도 만들어 달라 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해준 게 뭐냐면 테이블 추가죠. 페이아웃 어카운트 테이블 추가해주는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페이아웃 테이블을 추가해주는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페이아웃 모델, belongs to랑 연관관계죠. 그 커뮤니티와 연관관계, 그리고 페이아웃과의 연관관계, 밸리데이션, 이 필드들이 없으면 에러 뱉어라. 그 다음에 타입은 개인 타입이냐 기업 타입이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아웃 테이블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위넘도 잘 만들어줬고, 스테이터스가 이제 정산 신청된 거,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실패한 거, 다음 이런 밸리데이션, 약간의 로직이 필요한 밸리데이션도 그냥 다 작성해줬죠. 뭐 사실 손댈 게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 로직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하면 되는데, 뭔가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짰으면 이거 모델 하나 짜는데 그래도 30분은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짜준 거에서 고칠 게 있나 없나만 검수하면 되는데, 검수할 게 이제 점점 프롬프트를 제가 뭐 윈드서프 룰즈, 커서 룰즈 이런 거를 잘 짜두면 짜둘수록 정말 뭔가 내 생각대로 짜줍니다. 다음 라우팅 수정해줬죠. 경로 이렇게 리소스 라우팅을 페이아웃이랑 페이아웃 카운트에 대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것도 훌륭해요. 그럼 컨트롤러죠. 이 많은 코드를 그냥 뭐 한 번에 짜줬습니다. 지금 요 많은 코드들의 수정을 한 번에 프롬프트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이걸 진행하기 전에 커밋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짤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롤백을 해야 되거든요. 롤백도 뭐 요거 리버트 클릭을 하면 수정된 내역 싹 다 롤백을 해줍니다. 컨트롤러 다 만들어줬고, 뭐 보면은 클럽 어드민이냐 뭐 페이아웃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다 체크해줘요. 이게 100% 완벽하진 않아서 한 번씩 체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짜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하나 짜는 것보다 얘가 전반적으로 쭈르륵 짜주는 거를 제가 좀 검수하면서 깎아 나가듯이 조각하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정말 예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생산성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러를 페이아웃 어카운트 컨트롤러 짜줬고, 페이아웃 컨트롤러 짜줬죠.
다음에 뷰 파일 이렇게 짜줬습니다. 이제 폼이죠. 내가 페이아웃. 그러니까 정산 신청하는 페이지. 그것도 이제 폼으로 그 폼이라는 파샬로 잘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정산 신청하고 내 정산 계정 정보 등록하는 거, 뭐 계좌 정보랑 사업자 정보 등록하는 페이지도 작성을 다 해줬고요. 다음에 뭐 상세 정보 페이지 만들어줬고, 이렇게 내역 페이지 만들어줬고,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기업을 선택을 하면은 사업자 정보를 넣게 필드가 바뀌고, 개인을 선택하면 사업자 정보 넣는 필드가 가려지고 개인 정보 넣는 필드가 나오게 그렇게 하는 자바스크립트 쪽 스티뮬러스죠. 스티뮬러스 코드도 한 번에 만들어줬고요. 다국어 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이제 새로운 테이블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에 맞는 다국어 처리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처리를 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줘요. 약간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이런 노 메서드 에러가 나는데 처리해줘 그랬더니 아이쿠 경로를 잘못 설정했군요 하면서 경로 조금 수정해줬고, 어떤 뭐 URL 정도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되는 수정이었습니다. 수정되니까 잘 동작했어요. 다음 은행 리스트가 몇 개 없어가지고 은행 리스트 그냥 싹 다 넣어줘 했더니 그것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제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툴을 지금 레일즈로 만들고 있는데 정산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정산 계좌 등록하는 페이지 있죠. 정산 계좌 등록하고 뭐 정산 신청하는 페이지, 뭐 좀 수정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정산 신청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역 페이지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작성을 하면 이렇게 내역이 나오죠. 뭐 달러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 필요할 거고요. 내가 이걸 처음부터 작성을 했으면 몇 개의 모델, 몇 줄의 뭐 라우팅 설정,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에도 좀 고민해가면서 컬럼명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됐었는데 다 알아서 해줬죠. 저는 필요한 거는 그냥 수정만 하면 됩니다. 밸리데이션도 기본적으로 다 넣어줬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밸리데이션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걸 빼거나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벨트도 AI를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프론트엔드만 얘가 AI로 만들어주는 것 또는 백엔드만 AI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풀스택이어서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라우팅까지 AI 한 번의 커맨드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는 예전에 기대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AI로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내가 코딩하는 거 조금 도와주는 서포터로서 코파일럿으로 생각을 했었지, 얘가 알아서 다 짜주네? 나는 검수만 하면 되네? 이거는 주니어 개발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인턴십 채용을 제가 좀 고민하다가 윈드서프보다 인턴십 분들을 내가 더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채용을 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주니어 신입분들이라면은 이런 AI 툴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그리고 AI 툴들은 질문을 하면 답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니까 과외 선생님으로 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주니어가 더더욱 써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보면 시니어들이 더 잘 활용하고 있고 주니어들은 뭔가 AI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좀 경쟁자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써야지 본인의 서비스를 만들던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인디 해커가 돼서 자신만의 마이크로 사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던,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해도 AI 툴을 잘 쓰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격차와 어떤 같은 기간 내의 학습량 차이도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시기를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레일즈 프로젝트로 했던 이제 고객사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걸 내가 수정을 해도 문법이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스벨트라든지 버전이 올라가면서 문법이 계속 바뀌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쓰는 패키지가 계속 바뀌잖아요. 뭐 타입ORM 썼다가 프리즈마 썼다가 최근에 뭐 드리즐 썼다가, 이게 바뀌면 약간 메인터넌스도 쭉 되는 게 아니라 되다가 그냥 끊겨버리면은 리액트 버전이 올라가면서 디펜던시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같이 이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면은 걷어내는데 엄청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리고 서버 컴포넌트 생기고 뭐 리액트 쿼리 버전 올라가고, 이게 정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냥 문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있던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로 바뀌고 뭐 약간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냥 애초부터 그러면 잘 만들어진 패키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레일즈는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문화를 보다 보니까 그 코어에 합쳐지는 코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반영을 하더라고요. 정말 뭐 요거는 한번 넣으면 뺄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코어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잼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외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잼조차도 보면은 레일즈 코어 팀들이 만든 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어 팀이 레일즈 코어에 넣긴 약간 애매한데 분명히 유용한 것들은 잼으로 만들고, 이 잼들은 업데이트가 자주 안 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돌아갑니다. 왜냐면 레일즈 코어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잼들의 디펜던시도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너무 잘 돌아가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레일즈를 다시 돌아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가 사용을 해야 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기에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 레이즈 컨퍼런스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최근 거를. 재작년이랑 작년 거를 다 봤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원퍼슨 프레임워크라는 슬로건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고 한 명이 그냥 풀스택으로 정말 뚝딱 개발을 하기 위해 뭐 리액트랑 백엔드 따로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랑 프론트엔드랑 결국 나눠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넥스트.js를 백엔드로 쓰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레일즈 수준에서 해주는 백엔드는 넥스트.js에 해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뭐 Q 서비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액티브 레코드 같은 경우에 OR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드리즐이랑 프리즈마랑 영어랑 비교가 안 돼요. 뭐 슈퍼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전 슈퍼베이스를 굉장히 열심히 썼지만 슈퍼베이스에서 정말 SQL을 많이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그 레일즈 ORM에서는 한 대여섯 단어면 끝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도 너무 쉽고요. 이거를 뭐 슈퍼베이스는 포스트그레 그 트리거 SQL 함수라든지 아니면 SQL 펑션들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거 디버깅하기도 되게 어렵고 일단 코드랑 분리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레일즈로 오면서 저는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요. 그래서 원퍼슨 프레임워크를 정말 레일즈가 정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뭐 헬로 월드 2 IPO는 약간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헬로 월드 찍기도 되게 쉬운데 정말 상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다른 스택이나 아니면 프론트 백으로 나눠져 있는 스택 가지고 정말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과 많은 기간이 필요한지 이거는 만들어 본 사람은 알거든요. 다음 뭐 레일즈에 원래 있던 뭐 코드를 정말 조금만 짜도 기본적인 설정들은 디폴트 설정이 다 매겨져 있어서 그냥 정말 내가 몇 개 안 고쳤는데 그냥 동작하는 거 그리고 코드를 최대한 중복이 없이 작성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레일즈 자체 철학이기도 하고 레일즈의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개발자들이 따라줬으면 하는 지침인데 이대로 작성하면 개발자가 편한 거죠. 핫와이어 저는 요즘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 코드를 제가 하는 게 스벨트로 오면서 훨씬 마음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리액트일 때 굉장히 왜 이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왜 내가 얘의 리렌더를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스벨트에서는 훨씬 적게 했었는데 이제 그 걱정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백엔드랑 굉장히 붙어있고 DB에서 꺼내온 데이터들을 그냥 뷰에서 바로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은 풀스택이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동적으로 가끔 그려져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건 또 핫와이어라는 걸로 너가 요 부분만 그려도 되면 굳이 프론트엔드로 갈아엎을 필요가 없이 그냥 터보 프레임이랑 터보 스트림을 쓰면 돼. 근데 만약에 DB랑 연결된 업데이트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터보를 쓰기는 약간 애매하니까 그때는 뭐 스티뮬러스 JS 약간 우리만의 어떤 컨벤션으로 화면을 갱신하는 처리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여러가지 이너시아나 아니면은 슈퍼글루 이런 프론트엔드랑 레일즈 백엔드를 붙이기 되게 좋은 툴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페이지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방법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제가 스벨트랑 슈퍼베이스 백엔드로 붙여서 쓸 때나 아니면 리액트 넥스트JS로 쓸 때는 항상 그 빈틈들이 솔직히 느껴졌거든요. 요 사이에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이게 보안상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특히 슈퍼베이스의 RLS를 써서 권한을 나눌 때 이제 RLS를 썼을 때의 장점은 프론트엔드에서 바로 접속을 하게 열어둘 수 있고 만약에 외부에서 권한에 없는 접속을 하지 못하게 권한을 설정하는 그 방법이 DB 레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산성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다. 보안도 좀 신경 쓰면서 그런 개념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RLS를 썼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권한을 쪼개기가 어렵고 그리고 테이블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령 유저에 대한 정보인데 어떤 거는 이걸 퍼블릭하게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숨겨야 된다면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정보를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야 됩니다. RLS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근데 활용을 뭐 안 할 거면 그냥 백엔드를 짜는 거죠. 백엔드를 굉장히 헤비하게 짜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안 하려고 생산성 있게 짜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접속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API를 열어놓기 위해 RLS를 썼던 건데 레일즈는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레일즈는 뷰 쪽에서 내가 딱 필요한 데이터만 꺼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라이팅을 할 때도 테이블 단위로 그냥 내가 다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열어놔야 되는 필드만 퍼밋으로 열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갑자기 회원가입해서 뭐 내 포인트 정보를 한꺼번에 인풋으로 넣어서 내 포인트를 갑자기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요. SQL 인젝션이랑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어서 뭐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도 뭐 당연하지만, 이거는 뭐 한 10년 전부터도 안전했던 거죠. 레일즈에서는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단점 때문에 레일즈가 주류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문이 좁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당근마켓, 뭐 리멤버 정도가 있고, 뭐 작은 기업들은 레일즈를 쓰는 기업들이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레이도 있고, 또 1인 기업가 중에 레일즈를 적용해서 데이팅에 만드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메일리도 레일즈로 만들어져 있죠. 1인 기업가 혼자서 굉장히 큰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죠. 그런데 페이스북이 만든 리액트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는 이제 국내 국비교육기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실제 큰 회사들에서 자바를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자바가 안정적이죠. 자바는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기술입니다. 생산성에서는 레일즈보다 떨어지지만, 근데 이제 취업을 위해서는 한 명이 쓰기 좋은 툴을 회사들은 보통 쓰지 않죠. 이제 레일즈는 잘 차용되지 않는 느낌이고, 해외에서는 쇼피파이나 아니면 깃허브 같은 큰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레일즈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굳이 만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일즈는 소수의 인원이 개발을 하기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많이 차용하지 않죠. 대신 최근에 어차피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에는 저는 1인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에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툴들 나왔고, 웬만한 AI API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마이크로 사스를 혼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대이고, 그래서 내가 월 500만원, 1000만원을 버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시도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거를 프론트엔드, 백엔드 따로 개발한다? 한 명이 6개월 걸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레일즈로 만든다? 저는 지금 서비스 한 달에 하나씩 출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12월에 레터러 냈고, 지금 1월 중에 그 모코지 커뮤니티 빌더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커뮤니티 안에 게시판 있고, 강좌 있고, 강좌도 결제하게 되어 있고요. 강좌 만들기, 다음 모임 개설하기, 이제 멤버십 구독제도. 이 멤버십을 구독을 하면 특정 유료 게시판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요것도 이 클럽 커뮤니티 운영자가 멤버십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멤버들 리스트, 다음 채팅 기능 만들어놨고, 이런 거 지금 만든 지 한 3주 됐거든요. 설정들, 메뉴 노출할 거, 수익 정산하는 거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다음 커뮤니티 프로필 페이지 있고, 내가 결제한 내역, 알림받은 내역, 내 정보 수정. 제가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이 계시지만 사실 주요 펑션들은 제가 주로 혼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실 이런 거는 마이크로 사스라고 하기에는 서비스 기능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레일즈로 작성을 하면.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로, 다른 기술로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요즘 되게 즐겁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레일즈가 너무 좋은데 너무 안 쓰니까 제가 이제 레일즈 가이드 그 8.1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이죠.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클로드 API를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퀄리티 좋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rails.insomnia.com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레일즈 문서만 보셔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보기 편하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학습을 하시기 원하시면은 제가 조만간 레일즈 강의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 레일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빠르게 레일즈를 입문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썸니아 홈페이지도 이전에는 제가 이제 에이전시였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소개하는 페이지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냥 사스 만드는 인디 해커팀이 됐죠. 지금 저와 한 분의 개발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첨삭 서비스, 핑거라는 HTML 협업 에디터, 여기까지는 제가 스벨트로 만들었는데요. 레터러부터는 레일즈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 쭉 레일즈로 만들 겁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 홈페이지도 레일즈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금방 만들었죠. 한 3시간 걸렸나?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개발과 사스와 레일즈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